진행자 정주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진행자 한박기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언론에 떠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제 전문 분야 게스트 김정강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주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우리끼리 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 있는 김정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지 말씀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짜 좋네요. 지금 보이는 바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그죠? 모스크바,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왜 이 지도가 중요하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으로 이동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지리학적 그런 요충지라는 걸. 유럽에 진출한다는 건 누가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 러시아가? 그렇죠. 러시아가 나오고. 예,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러시아로 들어가는 진입할 수 있는.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꺼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러시아 가스관이 아, 독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가 또 요 위에 있는 흔히 말하는 발트 상국. 예. 이런 것도 그렇죠. 예, 이런 거. 이건 뭡니까? 에스토니아, 예.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예. 이거 발트 상국이야. 예, 예. 예.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2014년도에 있을 때 크림반도가 있습니다. 이 크림반도 얘기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지역,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요 지역은 돈바스 지역. 지금 지역을 중심으로 나토와 러시아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발트 3국, 크림반도, 돈바스 이 세 가지 단어 이제 계속 대담하면서 넣을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냐?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분히 미국 중심에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문의는 밝히지 않고 거의 절대적 언론에서 다 미국 중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은 보면 이렇습니다. 발트 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폴란드 지역까지 이미 폴란드에는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기지들이 미국 기지들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트 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가 군사를 배치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10만이요. 돈바스요. 예, 예. 여기 지금 대단히 첨예한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로 봤을 때 이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난지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2차 대전 이후 불과 한 80년 전에 세계를 관할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경계로 해서 서방이라는 나토와 미국이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이 싸움이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미국과 서방, 나토라고 하는 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토라는 것이 뭐냐 이러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엔이라든지 국제금융 IMF라든지 IBRD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군사동맹인 나토를 결성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서방이라는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패권을 지겠다라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러시아 국민들이 생명과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그 나토에 가입을 해라 그러면 당장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데 대해서 방비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10만이라는 그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배치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푸틴이 원래 친미 성향의 지도자였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형국은 지금 반미 완전히 미국하고 맞짱뜨는 안 돼버렸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1991년도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잖아요. 소련 연방으로 있었던 우크라이나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친미 성향의 이제 러시아 수상이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푸틴도 러시아 국민들이 잘 먹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2000년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거치면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는 한판 떨 수도 있다라는 철저한 반미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된 과정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왜 10만이라는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다가 배치를 했나 그러면 지금 이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온전하게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고 오히려 2차 대전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게 유엔도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은행도 조직을 했고, IMF 구제은행도 조직을 했고, IBRD도 했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기구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치적으로 보면 국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나토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거기 55년도 만들어질 때는 12개국인데 지금 30개국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그 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해 왔는데 어느덧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국, 심지어는 북한조차도 미국 중심의 세계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 행동에 각종 경제 제재, 군사 제재 진행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얘기입니까? 미국이 향후에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2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달러 거래를 막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하는 그 가스 등등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2개 다가 용이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하고는 위안화라든지 심지어는 유로화 등등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4년도에 만들어졌던 중심의 체제, 기축통합 체제가 그렇게 강도 높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 실효성이 없다고 봐주고, 두 번째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인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유럽에 있는 이중들이 비싼 가스를 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일정한 수준에서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완전하게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실효성을 못 거두는 걸 봤을 때 현재 나토나 미국이 하는 러시아의 제재는 제가 보건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전쟁적 측면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토를 앞장서서 들어가는데 나토가 무슨 큰 이해관계가 있어 꼭 목숨을 걸고 달라들고 더 피해가 크지. 예, 오히려 러시아의 과학 무기는 사실은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주선도 러시아가 소련이 떼었잖아요. 하여튼 경제적 제재가 러시아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미국 중심으로 나토가 밑에 있었는데 지금 나토도 미국 말 잘 안 듣는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박을 해도 네. 그게 막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나토하고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01년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때 나토와 미국이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작년 9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토가 말하자면 나토와 미국이 패퇴해서 나왔다 이렇게 봐요. 그런 불과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리바이벌 되지 말라는 그 보장이 있나요? 그래서 나토는 이번에 개입을 많이 안 할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후에서 나는 이 채소와 과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러시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출. 그렇죠. 러시아가 안 반다겠고 뭐 자꾸네. 서로가 얼마든지 미국과 러시아가 경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미국이 하는 제재는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러시아, 유럽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쪽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판 뜨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대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닉슨 시절에는 외교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2021년부터 미국이 이제 대만을 심지어는 무기까지 팔잖아요. 대만을 중심으로 반중국 정서를 이제 확산시켜내는 중미 간의 정치 군사적 이미 경제적인 싸움은 2020년부터 진행이 대표적으로 화웨이 사장을 구속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있고 이미 정치 군사적으로 넘어갔잖아요. 언론 보도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미 간의 정치 군사적 도발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는 대만 문제도 동시에 일어나거나 대만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중미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선이 2개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러시아와 미국이 1대1로 붙는 것도 만만치 않고 중국과 미국이 1대1로 붙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두 개의 전선을 진행할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문제로까지 외화되거나 자칫하면은 전 세계가 최고의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있고 여기에서 미국은 당연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내비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녹화가 공개된 이후에는 지금 뭐냐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전에 미국이 세계의 그 항공모함을 지금 배치했다 하거든요. 하여튼 베이징 대회 끝나고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2월달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명백하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 질서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또는 테러를 통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 중심의 일극화된 사회가 다변화되고 그 나라의 인권, 그 나라의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다변화하자는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이미 그래서는 안 된다. 달러 자체가 이미 상품이 됩니다. 미국이 금융 상품을 만들므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걸 없애자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위안화라든지 또는 뭐 유로화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또 그 나라가 힘이 좀 있다 그래서 남은 나라를 함부로 아니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 보면 그게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팍 해놔놓고 들어가 보니 실제는 없었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죠.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미국이 이렇게 개입했다가 패퇴를 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이제 남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한 군사력 정도가 좀 많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우리가 1910년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합병을 하고 지금까지 한 100여 년이 흘러오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요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딱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의 삶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주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자주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또 하나는 나라가 오랜 기간 그래왔듯이 제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민주적으로 나라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남북이 외세로부터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의 혈맹을 잇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활동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고 한 100년 동안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요구하는 그 요구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명색이 지금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에서 거대 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제 공격을 발언한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져요. 민족 간의 이 전쟁은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발 우리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주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주고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든 또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혹시 휘말리게 된다면 민족의 삶은 완전 절단나는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1950년도에 우리가 전쟁을 민족 간의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대통령 후보들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은 미국이다. 그리고 나토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마치 러시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내고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또 민족 내부로 봤을 때는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자. 듣다 보니까 지금 구한말 시대가 생각나거든요. 우리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위정자들이 청나라에 붙었다가 일본은 끌어당기고 러시아 끌어당기고 그래서 우리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했던 그 처참한 환경이 생각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 싫다니까 우리 편 들어. 중국은 우리 말 안 들으면 경제 제재 강해. 그게 사드였잖아요. 양쪽에 끼어있는 상태고 지금의 대한민국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의 주에 있어서 동네 한 바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게 오래된 구시대 유물,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 관련된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이 내는 공약들, 예를 들면 1월 24일 날 거대 양당 중에 한 사람들이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제 공격에 대한 발언, 킬 체인에 대한 발언 다 전향하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소승리에 있는 사드 얘기도 했잖아요. 사드 그거는 이미 아시다시피 대중국 기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또 있는 것도 보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늘려야 된대. 예, 원래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구한말에 있어서 우리 백성들을 거들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현대판 위정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봐주고 또 거대 양당 중에 한 축은 이렇게까지 외교 안보 정책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는 행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말이 없잖아요. 남은 나라를 함부로 힘이 세다고 해서 막 함부로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강도 같은 일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한말에 있었던 이른바 일부 사대부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이미 우리는 경험했듯이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폐정치 세력들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고 정권을 바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의 결과가 어떠든 관계없이 다만 정치 지도자로 나섰다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국민의 평화, 안녕, 또 생존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지금 최대 화두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세계는 공정한가? 왜 세계는 공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지도자가 없는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로 70년 동안 미국 바지가랑이 잡고 살았습니다. 대통령 후보 한 명이라면 나 이제 미국 절대 따라 안 나서 바지가랑이 안 잡아 자주도 살 거야 라는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나라 지도자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민중이지만 또 나라의 자주권을 찾는 것도 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의 세상, 민중의 세상을 찾아가는 정치의 주인을 찾아서 오가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